중국에는 이제 텐센트 이게 홍콩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야. 지금 이런 게 관심권에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번에 무역 전쟁하는데도 꼼짝 안 하잖아요. 이건 자동차에서는 BYD 이게 보면은 테슬라는 여기 내려와 있는데 얘는 신고가 나 있죠. 박스 돌파했죠. 지금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죠. 무서운 중국의 전기차 회사예요. 그래서 BYD 같은 거에 관심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말씀하세요. 주식시장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동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중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 모시고 함께 2025년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리고 지금 꼭 주목해야 할 종목들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처음 뵙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한 40년 연구했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하면 너무나들 이제 고통을 받고 돈들 많이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이제 잘만 하면 정말 좋은 투자인데 그 정석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안내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잃고 2차 전지에 너무 많이 잃고 그래갖고 하여튼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 생각하면서 금융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금융 공부는 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금융이 정말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거대한 이 주식시장, 이 사냥터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다 사냥감이에요. 그래서 큰 손들이 다 이, 어, 개인 투자 돈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큰 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런 네. 공부를 앞으로 차분차분 해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이슈가 많잖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슈가 뭐 트럼프 관세 이슈였는데 그 관세 이슈가 바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4년간 조정을 많이 해서 가치주들이 너무나 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또 종목들이 가치주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세게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국내 정치가 불안했잖아요. 정치 네. 불안하고 미국으로 가느라고 돈을 많이 빼가서 가지고 가고 이래서 우리 시장이 너무나 저거 했지만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갔던 돈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버블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탄력성이 한국만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국의 가치주들에 대한 좀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테마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이번 반등 나올 때 좀 잘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가치주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흐름에 대해서 대표님이 보시기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들은 하락을 많이 했지만 전고점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근데 한국 네. 주식들 보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빵빵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성격이 달라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요, 좀 더 간려력이 많다는 거고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고점이 매물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M7 위주로만 상승했기 때문에 M7에 대한 이 반등이 올 때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이번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그쪽에서 많이 좀 얻어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다행히 또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잘 마무리되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이 반등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잘 조절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일부는 좀 이사가는 게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근데 미국 시장은 그랬는데 또 국내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분위기가 괜찮다고 들었어요. 현재 시장 분위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시장은 이제 트럼프 그 관세 악재로다가 4월 초순에 바닥을 잡아서요.
2,300을 이탈한데 급락이 나왔죠. 오히려 그 자리가 바닥이 되어서 지금 강한 종목들, 특히 뭐 조선, 기계, 금융, 여러 가치주 업종들이 새로운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하고 뭐 방위산업 좀 조정받았어요. 너무나 이격이 많이 났거든. 시세를 많이 나서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 가장 많이 몰린 게 2차 전지거든. 2차 음, 전지도 좀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반등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 시세를 너무 났던 종목들 그런 종목을 너무나 맹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 반도체 호재가 나왔나 아주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서 굉장히 네, 좋네요. 근데 결국 시장은 보면은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보세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쭉쭉 가고 있잖아. 이런 모습이 네. 다른 거죠. 정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중고주 같은 것도 굉장히 오늘 보니까 미래에셋 중공 같은 것도 빵빵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미국 시장은 정고점을 돌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가는 종목들은 4월 초선간에 여기가 이제 그 트럼프 악재로 주가가 쏟아졌던 때거든요. 4월 초순경에. 근데 네. 그 악재를 딛고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국 시장에 집중 연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장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한 2년 정도 조정하면 장은 반등하는 건데 이번엔 아주 길게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장으로 건너가라고 서학개미들이 돈을 빼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완전히 뭐라 할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음, 반면에 가치주들이 너무나 저평가됐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외려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네네. 투자 패턴에 대해서 저희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팔고 미국으로 가고 또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가고 이렇게 아마 이번 반등 나올 때 또 큰 시세 난다고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 보면 역시 또 환율 같은 것도 보면 한국 시장 환율이 전부 뭐 1,500 간다 그러는데 1,500이 아니라 왜 이렇게 뒤로 빠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보면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음, 기관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근간에 친숙한 종목, 근간에 올라갔던 종목에 대해서 선호하지만 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치에 저표가 된 것을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은 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개인 음. 투자가들은 역사가 짧잖아요. 기관이 매매하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 변동도 꽤 컸잖아요. 네. 이게 약간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나요? 결국 한국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환율이 아무래도 우리 돈이 가치가 올라가고 빠져나가면 빠져갈수록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앞으로 장이 갈 때는 보면 언제나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내가 네. 보니까 달러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는데 강세였지만 이제는 달러가 약세로 접어드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온다면 한국, 뭐 중국 이런 데도 다 좋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약간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 거다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미국 쪽 주식은 생각을 좀 접는 게 나은 건가요? 미국 주 주식은 반등 이용해서 네. 시세를 지독하게 많이 냈던 그동안 인기 있던 종목. 네. 역사책을 봐도 주가가 오랫동안 올라가면 지쳐가지고 그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또 마지막 사줄 사람들 이 개인 투자가잖아요. 개인 네. 투자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은 이제 조심해야죠. 음. 예. 이 지표는 이미 나왔어요. 개인들이 많이 샀다. 지표들이 이미 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한다고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시장에서도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공매도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큰 영향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공매도를 재개하면 아주 힘들지만 네. 지금같이 주가가 많이 빠진 데서 공매도 나와도 공매도가 국내 공매도 칠 게 아니라 미국 가서 공매도 쳐야 되겠죠. 이제 올라오면 그죠? 아. 네. 그럼 미국에서 지금 공매도 하면은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지난번에 네? 수익이 테슬라 같은 거에 네. 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 이제 반등하잖아요. 이제 네, 반등은 하고 이제 반등의 꼭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공매도는 음,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에서는 너무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좋은 주식을 장기로 보고 내다보고 사는 게 좋지. 음,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 먹는 건데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부도나면은 다 떨어지면은 이제 100%거든요. 네, 그런데 올라갈 때는 100%, 200%막 10배도 가잖아요. 근데 네.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는 그만큼 어렵다. 수익률이 작다. 그래서 공매도는 잘 연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뭔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접근을 하면 별로 안 좋겠네요. 위험성이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공매도가 어려워요. 공매도를 어, 연구하면은 네, 그 10배 가는 종목, 100배 가는 종목에 대한 그 네. 뭐라 그럴까? 마인드가 없어지니까 가급적이면 공매도에 대한 연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 새롭게 갈 장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공매도는 사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 지금 시세를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갈 때 공매도 치면 또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표님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좀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는가 봐요. 저금리가 결국 약발이 먹는 거지.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고 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좋지만 종합지수는 많이 못 갔지만 종목별로는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한국장이 너무 좋다.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식시장도 긍정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기 대선으로 그동안 너무 누주했었잖아요. 우리 네, 장이. 뭐, 좀 희망의 싹이 트는 것 같고, 뭐, 요새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부동산이 죽으면 경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죽이려고 하는 건 너무 과열일 때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침체될 때는 외려 부동산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부양책을 쓰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음, 시장을 죽이려는 그런 그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면은 시장은 침체되고 경기가 부동산도 적당히 가야 되거든. 주식과 네, 부동산이 적당히 올라가야 사람들이 그 부소득, 부수입,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만이 네,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사는 거니까 그 소비와 경제를 다 죽이면은 결국 경제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너무 과열되면 규제를 하고 금리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니까 그건 아마 정부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4년간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에서 좀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특히 주식시장에 부양책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예상하시는 부양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그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개정했지만은 결국 통과가 안 됐잖아요. 상법 개정했지만 이제 집권당에서 그거를 이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아마 통과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좋은 그 가치주들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주주들을 위한 시장이거든. 대주주. 그러니까 결국 가진 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장한 사람들이 대주주잖아요. 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밀고 가는데 원래 선진국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뭔가 좀 나눠라. 배당도 주고, 음, 그다음에, 자사주도 매수하고 해서 주가 부양도 좀 해라.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가치주라는 게 바로 그런 메리점이 있는 가치주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상법 개정이 일어나면은 수혜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럼 대표님은 약간 성장주보단 가치주에 초점을 두시는 편이신가요? 지금까지 성장 주장이었거든요. 이제 약간 새롭게 변하는 시대로 지금 가는 미국의 건가요? M7이 네, 뭐 AI니 뭐 반도체 이런 게 다 성장주예요. 네, 사람들이 성장주에 지노는데 버핏은 성장주 안 사거든요. 그래도 음, 성장주 안 사고 버핏은 부자가 됐단 말이죠. 결국 네, 성장주는
올라갈 땐 맛은 있지만 네. 급등을 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 조정이 너무 심하고 아, 극복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성장주를 좋아하면 언젠가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아, 성장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점잖은 사람에게는 가치주 투자하는 정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주가 장기 집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음, 성장주에 젖어 있는데 앞으로 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좋은 시세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또 생각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악재는 많이 맞은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 네, 올라가면 항상 악재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올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는 네버러지라든지 영끌 같은 거 하지 말고 현금으로 좋은 회사들을 사가지고 단기 급등 악재가 나와서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네. 장기로 꾹 가서 아, 언젠가 사람들이 가치주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식하든가 아니면 상승폭이 그 작으면 그냥 오래오래 들고 가면 됩니다. 가치주는 오래오래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오래오래 들고 가기에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대표님이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오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네, 또 부자빠가 이제 2013년인가부터 강해놓은 거 유튜브에 다 쌓여 있거든요. 그런 걸 네. 보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고 주가는 음,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해요. 근데 많이 아,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보면 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떨어지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돼요. 많이 올라갔을 때 서들지 말고 많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해야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2007년에는 20만 원 갔다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2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0만 원, 2만 원, 10배 빠지죠. 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음, 빠지면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잖아. 그 2만 원대부터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틀을 보는 거예요. 오래 많이 올라가면 오래 빠진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다 음, 빠졌다 생각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사 모아가면 단기에 왔다 갔다 하던 말들 그냥 쭉 몰고 가는 거죠. 이게 좋은 주식들을 많이 빠지면 좋은 주식이 많이 빠지면 좋은 주식이 되는 거야. 좋은 주식도 음, 가치주도 많이 올라오면 나쁜 주식이 되고 나쁜 아, 주식도 많이 빠지면 급등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면 반등이 세게 나오고 너무 반등이 나와서 가치에보다 너무 많이 버블이죠. 버블이 나면 이제 조정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대표님이 약간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작년부터 미국장에 대해서 네, 좀 이제 비중을 줄이라고 얘기했고 네, 국내 가치주들을 많이 사먹고 또 이런 조선주라든지 네, 방위산업 이런 거 많이 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수익이 났죠. 네, 결국.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신고가 나지 않았고 네, 좀 많이 갔던 애들이 좀 꺾였잖아요. 근데 얘네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장을 우습게 보지 말고 한국에서 오히려 미국의 위험한 미국 성학개미들이 많이 가긴 갔는데 늦게 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손해를 봤어요. 아, 그런 것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나쁜 주식이다. 그거 좀 아, 생각하고 더욱더 나쁜 거는 개인 투자가들이 집단으로 몰려갈 때 집단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네, 산 종목 테슬라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테슬라 산 사람들은 엄청 손실을 봤잖아요. 그런 음, 게 뭐라 그럴까 공부해요. 어제는 테슬라가 좀 반응 나왔지만 480불대에서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 네. 네. 그럼 군중 심리를 약간 조심해야겠네요. 사람이 약간 이제 여기 오를 것 같아 하면은 거길로 많이 사람들이 같이 사러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마인드네요. 그렇지. 그게 굉장히 어, 군중심 집단화. 그러니까 아, 집단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단화. 뭔가 다 그래서 같이 사면은 다 같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초입에는 좀 가. 그래서 어느 네, 정도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이제 더 사줄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어, 군중 심리, 집단화, 그게 막차예요. 막차. 막차를 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 그래도 막차 탔잖아요, 우리가. 아, 막차 타, 그쵸. 테슬라 같은 거 막차 타고 지금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또 막, 앨런 머스크가 여기서 춤추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막, 트럼프하고 둘이서 막 춤추고 막, 춤추는 여기 춤추는 거 있네요. 예, 춤추는, 앨런 머스크. 트럼프가 취임식하는데 뒤에서 앨런 머스크가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있잖아요, 만세. 근데 거기가 고점이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어,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CEO가 미쳤지.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저게 뭐 하는 폼입니까, 저게. 그 책을 읽어야 돼. 네, 그럼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최근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뭐 강하게는 방위산업 강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조선도 강했고, 건설에서 선도주가 좀 강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지금 따라오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안 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스물스물 올라갈 때 테슬라 저 바닥에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때 한국 주식에서 지금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때가 나오고 있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샀어야죠. 지금 테슬라 사기는 조금 많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가격이 엄청 쌌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출발할 때는 그 20불 뭐 30불 때 했으니까 480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네. 10배 갈 수 있는 주식들을 찾아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초입에 이제 막 바닥을 탈취하는 이런 초입에 있는 한국 주식들, 가치주를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가치주 아니면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가치주 같은 게 있을까요? 가치주에서는 제가 지금 KT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 KT 같은 거는 이게 2000년에 급등하고 지금까지 그 조정받은 거거든요. 네, KT 같은 거 이거 상당히 좀 좋게 보고요. 근데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장은 뭐 가고 있지만 한국장도 이렇게 가는 놈이 계속 갔단 말이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KT도 잘 가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것도 아주 잘 가고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더라고. 이건 조선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네. 바닥을 돌파해서 하나의 고점을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전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때 이게 참 좋은 뉴스예요. 주가가 자꾸 우상향한다는 건 회사가 점점 영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도 잘 가고 증권주도 아주 잘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정고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고점을 넘긴다는 거 굉장히 뉴스가 강한 거죠. 예를 들어 전고점의 매물을 음, 돌파했다는 거에 대한 네. 그거를 이해하면은 주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정고점의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전고점 매물이죠. 여기 전고점 보이잖아요. 네, 요거, 요게 전고점이잖아요. 그죠? 요거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어 1,200원, 천 됐던 종목이 5천도 넘어가고 만 원도 넘어가고 지금 4만 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는 게. 이 음,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넘어가야만이 가는 거니까. 전고점을 넘어갔다는 그거는 전고점의 매물을 누군가 사줬다. 이 음, 주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누군가 돈이 들어왔다. 펀드 매니저 큰 펀드들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큰 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큰 손이란 뭐냐면 주식이 앞으로 기업이 좋아질 것 같으면 돈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거거든. 그걸 네. 가치로 봤을 때 저렇게 박스를 돌파할 때 저런 거를 우리는 박스 돌파다 그러거든. 박스 돌파. 아, 네. 박스를 돌파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믿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는 거니까 박스 돌파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최근 외국인이랑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중에 약간 개인 투자자들도 참고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봤던 그 하나오션이 요새 많이 네. 샀더라고.
어, 하나오션 이거 종고점 이전에 막 돌파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많이 샀네요. 이거 뭐 종고점 이제 싹 넘고 있죠. 그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또 신고가 났었네요. 오늘 또 새로운 신고가를 냈었고 요즘에 많이 산 게 현대비포천도 많이 샀고 네. KB금융도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도 많이 샀어요. 그럼 참 보면 조금씩 조금씩 돌파해 나가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거.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정고점 돌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뭐 좋은 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근간에 많이 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 전기차 이제 슬레이트에서 SK온 배터리 4조 원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유망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전기차는 지금 내가 보니까 네. 테슬라보다 더 유명한 데는 BYD 같아. 중국의 BYD가 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BYD가. BYD.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열했던 것 같아서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기사에 빠지지 마시고 어쩌면 테슬라 전기차 여기는 상당히 개인들이 집단화가 이루어졌었다. 그렇다면 음.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깊게 연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을 시기인가요? 그렇죠. 많이 음, 해먹으면은 어차피 떨어지니까 음, 오랫동안 아까 우리가 KT 봤죠. KT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공부 자료예요. 닷컴 버블이라고. 이 닷컴 버블이 뭐냐면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이 버블을 냈던 때가 있어요. 그게 2000년이라고.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100배씩 막 올라오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20년 동안 빠지는 거야. 저거 보면 19만 9천 원짜리가 17,200원까지 빠지잖아요. 주가는 이런 거요. 20년 동안 빠지는 게. 그 주가가 저렇게 20년 동안 빠져보세요. 예, 병나요. 그래서 자산이 10분의 1 토막 나는데 병 안 나겠어요. 그죠? 지독한 시세를 낸 종목에서는 반등시마다 이렇게 요런 반등 줄 때마다 빠져나와라. 왜냐하면 자산이 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공부 자료거든요. 근데 반등은 줄 겁니다. 조금씩. 반등 줄 때마다 어, 이제 반등이 주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또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거 보면 이게 반등했던 거거든요. 이런 반등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죠. 이런 반등 나올 때마다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써먹은 어, 종목은 끝나는 그러니까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 안 써먹은 종목과 써먹은 종목. 결론적으로 참 안 됐지만 주식은 해마를 엮어가지고 해먹는 주식과 안 해먹은 주식이 있으니까 해먹은 주식. 자, 이거 보면은 2000년에 해먹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해먹은 주식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빨리 나와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20년 빠지잖아. 그죠? 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선주도 보면 15년 이상 빠졌어요. 한국 조선해양 고점이 2011년이죠. 계속 빠지죠. 52만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약 10배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 해요? 해먹은 종목에서는 요 가까운 근처에서 또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너무 화려한 시세를 주면 여기서 또 좋아한다고. 그런데 네, 오랫동안 조정하면서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공부 잘해요. 최근에 인기 있던 종목을 멀리해라. 결국 외로운 곳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외로운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렇게 기가 어, 막힌 얘기죠. 그 지금 네, 보면 그렇게 15년 이상 빠지더니 지금은 쭉쭉 올라오잖아요. 한국조선해양. 그죠? 올라오죠. 이거 보면요. 이런 거 아주 그냥 아이고 하나오션 같은 것도 이게 보면은 2007년부터 28만 8천 원짜리가 9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30분의 1 토막 났네. 그지? 그리고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이제 얼마야? 9만 5천 원 되네. 10배 올라갔네. 바닥에서 벌써. 예. 이런 게 이제 주가가 보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고 한 번 네. 오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오늘 강의는 완전히 초보자를 위한 강의네. 질문을 잘해 주셔서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약간 상승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가 있으면은 대표님이 소개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보기에는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음선 크게 맞았네요. 많이 깎아주네요. 네. 미워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좀 관심 갖는 게 좋죠. 오늘 삼성전자하고 음, 정반대네요. 삼성전자는 크게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질 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이제 집중 육성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거지. 너무 네. 많이 분양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제 실망이 나올 때까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깨졌네. 이런 건 좋아 보이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럼 반대로 약간 아까도 피해야 할 종목이 이제 뭔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을 피해야 된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피해야 될 종목들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공도 좀 많이 오른 거지. 많이 오른 게 가장 네.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에코프로 보면은 이게 600원짜리야. 600원짜리를 30만 원까지 해 먹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쳐버렸어. 거기 가서 23년에. 그러니까 그 30만 원 주식이 지금 4만 7천 원까지 빠지고 있잖아요. 아까 봤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오래 빠진다는 거. 그래서 네. 섣불리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600원짜리를 30만 원까지 땡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꿈이 있잖아. 미래 2차 전지의 꿈에 투자한 사람들이 네. 숨을 빠지면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면 위험하다. 이거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랬지. 어, 카카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많이 오르니까 지금 아직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카카오도 얼마였냐면 14,000원 정도에서 17만 원까지 열 몇 배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뭐 3만 원대잖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요즘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방위산업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추세가 꺾인 것. 그 시세의 비밀이라거든. 오르고 내림을 공부하는 게 시세의 비밀이에요. 시세의 비밀. 적으세요. 네. 시세의 비밀. 오르고 내림. 이걸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림을 이해하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 많이 네. 내리면 그때 다시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대표님이 생각하실 약간 2차 전지에 이어서 2차 전지가 이제 약간 끝났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또 다음 주목해야 될 다음 먹거리 산업이 있다면 어떤 분야라고 지금 보시는지도. 봐서는 이제 네. 조선도 괜찮고 증권도 괜찮고 건설도 괜찮고 화장품도 괜찮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그 해외에서 알아주는가 봐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화장품은 우리나라 화장품은 아모레 LG 생한거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안 알아주고 이름 없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쓰더라고.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는 자체가 먹히는구나. 아, 코리아 화장품.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나면 네. 화장품 경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동안 너무나 땅바닥에 깔려있던 그 건설주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호재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건설주 그러면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근데 건설주 요새 잘 가고 네. 가는 애들은. 네, 아무래도 조금 두려움이 있긴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두려울 때 사는 거고, 네. 안전하고 믿음이 갈 때 팔아야 돼요. 많이 아, 올라가면 자신감이 붙고, 좋아하는 얘기도 애널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니들 먹어라. 난 여기까지 먹을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팔분응선 이론인데, 성장주가 너무 올라가면, 팔분응선에서 내려야 돼요. 이 정도 올라가면 그냥, 됐어. 니들끼리 먹어.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나면, 어느 때나 보면 이격이 많이 나면 어때요? 두르죠?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많이 올라가면 조정 온다. 개인이 뛰어들면 조정 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초에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 일정이 국내 주식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주가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가가 아, 이제 그동안 짓눌렀던 시장 이런 것들. 근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는 그걸 바꾸시겠단 말이야. 근데 네. 정권이 바뀌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겠죠. 그죠? 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가치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가가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주가는 선 반영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낙관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가 봐요. 네.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최근 비상장 기업 IPO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장 직전에 이런 IPO에 관련돼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은 안 만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안 만지는 거예요. 다 위험해요, 그거는. 왜냐면 상장할 때 싸게 상장하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 대주주가 비싸게 네, 상장하는데 네, 대개 보면 신규 상장하고 보면 봐봐요. 믿을 만한 한국 주식도 큰 주식도 신규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포스코 하면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그런데도 신규 상장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여줄게요. 모든 신규 상장 종목에는 급등이 하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고 2, 3년, 이게 몇 년이냐, 이게. 88년 상장했는데 바닥은 92년이니까, 89, 90, 91, 94년 동안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오래 기다린다. 아까 KT 같은 건 보면 얼마? 20년 기다려야지, 상장하고. 네, 그러면 20년을 상장하고 20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신규 상장했을 때 검증되는 시간이 필요해. 네,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정말 대주주가 건전한지 이런 걸 보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을 연구하지 말고 장에 들어오면 이제 좋은 펀드들이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검증되잖아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분석할 때 좋은 펀드들이 얼마나 사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려면 블룸버그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이따가 블룸버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팔란티어는 오히려 52% 급등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왠지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뭘까요? 후발적으로. 성장주 중에서 네, 팔란티아가 네. 후발주라 좀 뭐라 그럴까, 주가에 늦게 반영해갖고, 돈들이 아, 다른 것들이 안 될 때 몰렸어, 그쪽으로. 그래서 아, 마지막 좀 해줬는데, 외려, 이제 조심해야죠. 지금 아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 있을 때 잘 보면, 바닥 5불에서 지금 125불까지 아주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더 가더라도 나머지는 늘 위험한 구간이라고. 많이 올라가면 아까 눌리죠. 네. 위험한 구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지 말아야죠. 그렇지. 니들끼리 놀아. 난 새로운 거 개발할 거야. 그리고 말하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가서 더 먹겠다고 따라가? 바보짓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차트가 잘 보면 이뻐요. 그리고 마지막 국면에 보면 갭이 나와, 갭. 갭이 뭐냐면 이렇게 뻥뻥.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뻥뻥. 이런 뻥뻥 갭이 나왔다는 거지. 이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네버러지를 막 쓰면서 흥분했다는 거지. 흥분하면 지쳐, 금방.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멀리서 쳐다보면서 관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팔란티어를 좋아하면 나중에 충분히 조정을 또 줍니다. 그때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팔란티어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보자. 그럼 기술주들이 약간 부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진한 기술주들에 다시 접근하는 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주를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이르죠. 어, 왜냐하면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네,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조선주 봤죠. 2007년에 네, 올라갔던 종목들이 보니까 10년 넘게 막 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이격났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보면 나중에 보면 조정한다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멀리 떨어져 봐야 되고 외려 지금은 이제 테크주 중에서 안 해먹은 건 중국이겠지. 그럼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가 테크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에 좀 연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거든요. 지금 2번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제2의 팔란티어 후보로 꼽자면 이제 나는 중국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그리고 중국, 텐트하고 네, BRD 같은 데 보면 네.
어,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중국 시장, 중국 주식을 약간 들어가도 괜찮겠죠? 예, 중국 주식은 지금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중국에는 이제 텐센트 이게 홍콩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야. 홍콩 시장에. 지금 이런 게 관심권에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번에 무역 전쟁 하는데도 꼼짝 안 하잖아요, 이건. 네, 서 있죠. 엄청 네, 세죠. 이런 게 미국의 테크 주식이고 또 이제 자동차에서는 BYD. 이게 보면은 테슬라는 여기 내려와 있는데 얘는 신고가 나 있죠. 박스 돌파했죠. 굉장히 네. 어려워요. 같이 전기차인데 지금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죠. 무서운 중국의 전기차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온다고요. 지금 곧 좀 상륙하는가 보던데 싸면서 성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BYD 같은 거에 관심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테크 말고 가치주들은 좀 더 해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음,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주니까 좀 달리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막 배당 가치주 너무 좋아하다가도 미국 주식에서 많이 맞았던데 일단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이 살 때는 조심해야 돼.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엄청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는 약간 고점 대비 한 40% 하락을 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원인이 뭐고 지금 투자하면 어떨지. 테슬라는 많이 빠졌죠. 근데 네, 또 많이 반등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300불대 이제 저번에 했을걸요? 저번에 200불대에서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가 220불대 갔었는데 지금은 314불이에요. 어제 반등 세게 나와서 200불대에서 300불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는 좀 반등을 좀 많이 한 상태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거지. 200불대 쌌었는데 지금 300불이잖아요. 50% 네,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어, 자꾸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우리가 10년, 20년 내다보려면은 CEO의 뭐라 그럴까 어, 경영에 대한 철학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네. 철학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굿드 그레이트라는 책을 보는 거예요. 굿드 그레이트. 구트 굿드 그레이트.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음, 책에서 좋은 CEO, 정말 그 수십 년 올라가는 종목들의 CEO들은 봤더니 매스컴 안 타더라. 정치 안 오, 하더라. 응? 그다음에 무슨 공들을 전부 자기 직원들한테 돌리더라. 근데 여기는 자기가 나서서 매수금 타고 뭐 정치도 하고 다 난리 치니까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럼 투자가를 생각해서는 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굿도 그레이트라는 책을 읽고 테슬라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네, 꼭대기에서부터 테슬라 위험하다. 이 굿도 그레이트 책을 읽으면 우리가 테슬라는 정말 오래오래 가져갈 그럴 종목은 아니다. 이격 났을 때 팔고 나와라.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역시 테슬라에 미쳤던 너무나 많은 젊은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젊은 네, 사람들, 머스크를 너무 좋아하고, 머스크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나 꿈 같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많이 올라가면 꿈이 이미 반영됐다는 거죠. 그 네, 다음에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막, 어? 이게 뭡니까, 이게? 배꼽까지 내놓고.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고 테슬라가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뉴스는 고점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네, 음, 그렇게 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테슬라를 또 백악관에 백악관 하고 저 홍보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요새는 또 주식사라고 또 트럼프가 네, 에,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가 다 굿드그레이드 책을 읽으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정치인이다. 좀 인기를 얻기 위한 기업인이다. 이 정도로 보고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굿드그레이터를 고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코카콜라 사장 나와서 난리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 못 봤죠. 좋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종목 많아요. 유한양행 같은 거 사장 안 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오래오래 많이 간 주식들은 사장 나와서
저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CEO가 나서서 매스컴 타고 이렇게 설치지 않는다. 뒤에서 어, 추월하고 연구하고 이 회사의 그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저 정치해가지고 이미지 완전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죠? 그 네. 테슬라 차 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막 불사 지르고 막 사람들이 발로 차고 이게 CEO가 정치 안 했으면 되는데 정치 때는 말에 기업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런 기업은 저런 CEO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굿도 그레이트 책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 굿도 그레이트라는 책을 꼭 읽어보자. 이 책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기업.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기업이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왜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한 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런 거 네. 좋은 회사예요. 그런 쪽뭐 음. 어, 꾸준히 사 모아가고 그것도 삼성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바이오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로는 이제 1990년대 반도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모습. 음. 그러니까 어,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반도체가 언제 사야 돼? 90년대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야지. 90년대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반도체 초입이잖아요. 삼성전자 네. 초입. 네? 얼마나 쌌는데 그때? 그럼 한 3, 100원도 40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새로 나온 업종 중에서 네. 새로 나온 업종 중에서 꿈이 있는 업종 주식 대장을 사서 장기 보유 이렇게 하는 게 이것뿐만 어, 아니라 어, 보험주에서 이런 주식도 보면은 여기죠. 여기가 뭐 한 500원 했죠. 지금은 이제 한 40만 원 하네요. 그죠? 보면 네. 오랫동안 우상향 하잖아요. 배당도 요즘에 보면 배당도 겁나게 많이 줘. 배당이 얼마 주더라 이게? 배당이 5%니까 40만 원짜리가 10%면 4만 원인데 2만 원 정도 죠. 2만 원. 저기 주가가 저 바닥에 출발할 때 박스 돌파할 때 500원 했어. 500원짜리 샀는데 500원짜리를 1억어치 샀다면은 2만 원이면 얼마야? 40배는 넣어 40배. 1억짜리 집이 40배 집세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치 음, 투자의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에 이런 거 따먹고 나오려고 그러면 나쁜 마음이야. 좋은 회사에서 장기 보유하고 배당과 복리의 마술을 공부해야 돼. 이게 워런 버핏이 부자 된 거니까 네. 우리가 그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단기에 올라가면 따먹고 나오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냥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주식시장에는 악의 그게 굴레로 빠지겠네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빨리 거지가 돼. 이게 착한 마음, 이게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라니까 착한 마음을 어, 먹어야 돼. 정석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어야 돼. 정도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빨리 어, 먹으려는 거 뭐냐?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쵸. 막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위기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회가 왔었죠. 아, 서쪽으로 많이 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바닥을 만들었다 그럴까? 다들 쏟아버리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고 새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4월에 잠깐 4월 9일이거든. 대체 트럼프 쪽에 이날 잠깐 들어왔다가 네. 쭉쭉 다 나갔어요. 지금 종목. 음, 그때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땐 트럼프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앞으로 무역 전쟁하면 다 난리가 났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게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좋은 종목들은 쭉쭉쭉 올라가고 지금 뿐만 아니라 강한 종목들은 아주 지금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쭉쭉쭉 올라오죠. 이게 4월 9일인데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악재가 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악재가 음, 기회를 줬다. 악재가 싸게 살 기회를 줬는데 결국 뭐죠? 거기서 모험한 사람. 이게 부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 악재가 나올 때 모험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다 된다고 할 때 사면 늦는다는. 그게 참 어, 부자가 된다는 거는 모험 정신. 내 돈을 근데 물건값도 싸. 그렇게
시장이 나쁘고 그러면 주식도 많이 네. 싸니까 작은 돈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한참 올라가면 아까 에코프로 봤잖아요. 아, 천 네. 원도 안 하던 게 30만 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건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좋아한다. 아까 카카오도 음. 봤죠? 네. 15,000원짜리가 17만 원 가니까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게 10배 올라가면 좋아한다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됐어.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 계속 아직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때 읽어야 되는 글이 있는데, 네. 불확실성할 때 주가가 막 심차게 나가잖아요. 네. 그건 바닥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모든 이익의 상당 부분은 시장이 회복될 때 처음 몇 주에 나온다. 몇 주 동안은 굉장히 세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은 음.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차트에서 보면은 악재가 나왔지만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여기만 네. 그렇게 보지 말고 코로나가 나왔을 때 과연 어땠을까? 코로나 이후에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팍팍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 이 악재에 쑥 쏟아지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12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0배 올라갔네. 바닥에서. 열 몇 배 올라갔네. 그러니까 그런 악재에 사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이 글이 그 글이에요. 악재가 땄을 때 바닥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이 많이 난다. 옛날에 리먼 사태에서는 NC소프트가 2만 원대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보면은 2만 원에서 단숨에 여기가 얼마냐면 건 20만 원이거든요. 예, 여기가 건 20만 원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쭉 올라. 2008년 리먼 사태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금융 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어. 위기에서 바닥을 딱 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 지금도 트럼프 악재가 해소되고 올라가면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걸 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런 장을 잘 연구하고 접근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약간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선택을 하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시장을 보면은 네. 성장주가 시장을 막 선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치주를 다 버려. 네. 사람들은 성장주만 산다고. 그래서 가치주들은 너무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성장주가 다 올라가서 지치고 이제 떨어지면은 가치주가 올라가. 근데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성장주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성장주 들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엉뚱한 곳에서 막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 한참 있다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걸 사는 거죠. 이 닷컴 버블에서도 그랬거든요. 닷컴 버블이 2000년이잖아요. 네. 2000년 아까 보니까 KT 같은 게 거기서 고점 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는데 거기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어, 여기 2000년에 여기서 쭉 내려오잖아요, 애들은. 근데 2000년, 1999년 12월이죠. 롯데 지주인가? 2000년 가보자고. 여기 98년이잖아요. SK, KT는 여기부터 한만 원씩 흘러내리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축 치고 올라가죠. 언제까지? 2016년까지 올라가는데 약 3천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떤 것들은 이제 그 수혜를 봤던 테마에 엮였던 애들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때 소외됐던 종목 가치주들은 우상향하고 이런 거죠. 그래 네. 가치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또 여기서 태광산업 이것도 가치주인데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좀 늦게 출발했네요. 2003년에 출발했지만 이것도 엄청난 시세를 내줬죠. 18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치주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장과 가치주 중에서 어떤 게 싸냐? 메리트.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가면 개인들은 따라가거든요. 네. 가는 놈 따라가서 빨리 먹으려고. 근데 많이 싸지면 저가에 잡아가지고 오래오래 장기 투자에서는 먹으려는 이런 생각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착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도 좋아요. 은행주도 보면 요즘에 잘 가고 증권주 이런 것도 증권주도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오늘 많은 가치주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한 곳을 꼽아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건 가치주는 아니야. 가치주는 미래의 아니에요? 가치주지. 아니, 가치주는 가치주인데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치주가 안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주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예, 지금 이게 매출이거든요. 이게 블룸버그 자료예요. 이게 매출이거든요, 매출.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매 늘어나고 있죠. 이게 매 1년에 하나씩 데이터인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회사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회사에 분석해서 매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가만히 보면 여기, 물론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펀드, 뱅가드, 블랙록, 그죠? 네. 그렇게 큰 펀드들이 들어와서 사고 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할 때는 얼마나 큰 펀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시장을 보는 시야부터 개별 종목들에 대한 통찰까지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새로 썼는데요. 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질적 기술을 이번에 이제 막 그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주문할 수 있겠구나. 이제 막 나왔는데 여러분이 주식으로 이번에 미국 가서 고생하신 분들, 또 2차 전지 사서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원금 회복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 책에 많은 도움을 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고통의 사업이에요. 고통은 구루주자, 주식에서 주자에 보면은 십자가 두 개 들어있어요. 나무 목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고통의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은 돈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건가. 예, 그게 결국 고통이 마음에 오는 거니까 마음 수련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주식시장을 만든 사람들이 부자들이 만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그것도 주식시장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큰 손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큰 손의 마음을 음, 읽고 큰 손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성공한 고수님들을 찾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검증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노트,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을 노트에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보고요. 그 다음에 잘 맞으면 그때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주식시장에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단기 매매하면 대박 난다더라. 이번에는 영끌 해가지고 신용 쓰면은 융자 받아오면 대박 난다더라. 그런 거 말 들으면 안 되고요. 저의 사전에는 영끌은 없습니다. 영끌 한 사람들이 다 거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 원칙을 어기는 매매를 유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되지 마시고요. 아까도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 상장 종목, 장애 종목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은 여러분 패가 망신합니다. 좋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차분히 부자가 된다는 아까 봤죠? 차트 봤잖아요. 삼성화재 같은 것도 좋은 주식 사서 넣으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주고 아니 그 500원짜리가 2만 원씩 배당을 준단 말이야. 응?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억을 살았으면은 5천 원이면 10배. 1억이 아니라 10억인데 2만 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1억 투자했는데 40억씩 배당이 나와. 이런 게 근데 부자들은 말을 하지 않아. 개인 투자는 일반 투자는 전부 샀다 팔았다 해서 그걸 몰라. 알죠? 그래서 역시 워런 버핏과 같이 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를 여러분이 하시면 부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가치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가치 주장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이 이제 많은 분들께 투자 판단에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